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 총무소임을 보고 있는 원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거론해 주신 여러 언론 매체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마 스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특정 사항, 특정한 일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거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웬만하면 저희도 이런 자리까지는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뭐 간단한 질의응답 정도는 이제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나눠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앞에 성명서가 있고 뒤에 보면 여러 장의 문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 저희가 시의회 속기록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확인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그런 내용들만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어디에 의거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이렇게 자리를 만든 기자회견하고 급한 성명서 발표하는 자리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모두 나오셔가지고요. 여기에 앞에 조율해 주십시오. 스님들 모두 조율해 앞으로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네. 저거를 떼서 포토타임을 달고래요. 저 포토타임 좀 주세요. 포토타임 좀 주세요. 마스크를 벗어주십시오. 폰이 되게. 형님, 이 카메라 그냥 갈까? 어? 이렇게 하면 사진 촬영 부담 없으시겠습니까? 앞에 찍고 나와주세요. 저 태극기 주변에 계신 분 이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예, 잠깐만요. 저 기자분들 좀 앞에 좀 비워주세요. 앉아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됐습니다. 아니 그대로 계시고 스님들 성명서 읽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스님? 네, 지금부터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 불교 폄훼 일삼는 최원석, 임채성 의원 극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 차원에서 두 의원에게 의원의 불교 비난, 폄훼, 비방과 관련된 성명서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교계를 향한 비방 폄훼와 왜곡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세종시 불교계를 엉터리 소리로 시 지원금을 요용하고 공직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문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또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불교의 위상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켰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들의 비뚤어진 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하여 이들의 소속 정당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불기 1567년 3월 23일 오후 4시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 이상입니다. 네, 지금 낭독한 것이 우리 사업연합회 차원의 공식적인 규탄 성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저희가 결정한 서류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뭐 세세하게 이제 껑충별로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박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실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지금까지 2명의 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최근에 직접 대화를 한 적은 없고요. 예전에 비슷한 상황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인 문서화되기 전에 말로 떠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었습니다. 불교계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의원 모두한테 거절을 당하셨어요? 제가 확인하면 한 의원입니다. 두 의원은 아니고요. 예. 네, 최모 의원 맞습니다. 여기서 이름 밝혀도 되는 건가요? 예, 최원석 의원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엉터리 서류 같은 4개 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이 엉터리 서류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작년 12월 1일 날 세종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최원석 의원님께서 불교계 예산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느냐?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그 다음에 가을에 산사음악회, 연평사 구절초 축제, 이런 3가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근데 구절초 축제는 종교 행사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뭐라고 할까요? 순수한 축제, 민간 행사 그런 것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종교적인 성격으로 지원을 받는 건 2건입니다. 2건 합해서 6천만 원이고요. 이것은 기독교계도 크리스마스 행사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과 관련돼서 똑같이 6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최 의원님께서는 어떤 주장을 펴셨느냐? 불교계가 산사음악회와 구절초 연평사에서 진행되는 구절초 축제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를 이중으로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홍보비와 또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시설을 구절초 축제 하겠다고 무대 시설해 놓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일주일간 뒀다가 다시 산사음악회에 썼다. 같은 시설을 중복해서 사용하면서 시설비는 이중으로 요구를 했다, 청구를 했다.
이제 그런 논리를 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시청에 제출합니다. 그 정산서에 보면 저희는 시 지원금을 홍보비로 단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홍보비 자체가 시 예산금으로 예산 지원금으로 홍보비를 쓴 적이 없는데 홍보비를 중복으로 책정했다. 또 시설을 하나의 시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2가지 행사를 했다. 행사의 간격이 일주일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을에는 그런 시설들을 행사 끝나면 밤에 철수해서 다음 행사장으로 옮깁니다. 일주일간 거기다 그냥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습니다. 두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대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는 비록 일주일 사이긴 하지만 구절초 축제 따로, 그 다음에 산사마켓 따로 무대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가지 예산 삭감, 산사음악회 예산 삭감하고요, 구절초 축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서류를 마치 우리가 조작해서 이중으로 돈을 받아내는 양, 그렇게 그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강하고 네. 구절 축제가 언제 어떻게 생겼고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다 불교 행사 부분인데 네네. 그게 왜 민간이고 예. 산사음악회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절초 축제도 연평사가 세종시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20여 년 이상 된 축제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의 지원을 받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축 이제 법회하고 산사음악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가지는 주체 자체가 세종시 불교 사암연합회입니다. 그리고 구절초 축제는 구절초 축제 준비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연평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 별도의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이 시 예산만으로 도저히 저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체 예산을 몇 배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포커스 뉴스란의 책임자입니다. 지금 중천동 시제파에 대해서 좀 기술을 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중천동 네네. 복지센터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전에 있는 그 기독교 예. 단체로 이제 넘어갔어요. 네네. 시민들의 한눈에는 왜 세종에도 예. 세종에도 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서 네. 세종에도 있으니 네. 세종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왜 대전 사람들한테 전하는 지적이 많고 네네. 그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복지센터에서 나온 후원금을 가지고서 어떤 전에 시장 선거비로 지출을 해줬다 이랬다는 얘기도 좀 여기 나와 있는데 후원금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촌복지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다가 지금 이제 복지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그 복지 관련 재단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재단이 수탁받고 받아서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고요. 저희는 다만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수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수탁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양 왜곡돼서
떠돌아다니고 또 그를 통해서 불교계가 오해를 받고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복지센터 후원금을 횡령해서 전임시장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했다. 저희는 솔직히 후원금이 얼마인지 단 한 번도 우리 불교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저희는 처음 복지센터를 수탁받았을 때, 받기 위해서 준비할 때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복지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후원할 뿐이지 관여하지 말자. 그래서 한 번도 예산이 얼마냐, 그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너무 잘 감시하고 잘 확인해 주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들여다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어디 의원인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듣고. 근데 그분들이 그 중에는 기자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1번, 2번은 솔직히 기자분들이 저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여기에서 이제 어느 분이 제보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1번, 2번과 관련된 그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누군지는 솔직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관련돼서 팩트로 저희가 문서화된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못 밝힙니다. 네.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입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4번이라든가 5번이라든가 이렇게 질문지 보내주신 거를 보면은요,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부담이 많았던 거죠. 불교계에서. 지원금 5천만 원 받은 거를 우리는 1억 5천을 더해서 2억을 드리는 구절도 축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8번 보면은 세종시 지원금 자체 예산을 더 추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최고위원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조례가 있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문제가 되는 조례가 없는데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구절조 축제를 하는데 1억 5천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스님들이 쓰신 거잖아요. 네네.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자체 금액 이만큼이나 썼는데 왜 그걸 이걸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가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산사음악회가 3천만 원이 나오는데 8천만 원이 쓴다고 했고, 아까 무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보면 산사음악회는 저녁에 하니까 조명도 걸리고 뭐 트러스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더 투입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성명서 발표를 할 때 좀 알려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한 그분이 의원은 아니고 현재 그 세종시에서 지책을 맡고 계신 분을 알고 있는데 세종시 국민의힘 세종시당 알고는 있는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 소문을 듣고 또 기자들에게 너무 억울하다. 이거를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상식적으로 시나 국가나 이런 그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덜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쓴 게 문제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조례가 없는 거죠. 거기 뭐 확인하고 말고 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시의원들께서 공무원분들이 그 시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게 보여요, 거기. 읽어보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계속 거듭거듭 속기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몇 년 뒤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2022년 12월 1일
예, 12월 1일 예결이 맞나? 제가 갑자기 그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좀 제가 요새 명상치매가 와가지고 좀 답변이 좀 어눌하더라도 이게 이런 거는 아까 얘기를 해줘야지. 2022년 12월 1일 그 세종시 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행정복지원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여러 개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좀 또 다 잊어버렸네요. 예산보다 많이 쓴 것은 그런 문제, 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6번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그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정 부분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돈을 더 썼습니다.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시에다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단순히 시 지원금을 더 쓴 것뿐만 아니라 그걸 시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7회에 걸쳐서 한 행사가 있습니다. 낙화라고 해서요. 낙화 축제를 7회에 걸쳐서 했는데 시위 예산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속기록에 보면 모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산사음악회 예산과 구절초 축제 예산을 거기에서 돈을 빼서 낙화 축제를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합니다. 담당 공무원 국장님께서 낙화 축제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구절초 축제와 산사음악회 예산 빼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상식선에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돈 더 쓴 게 문제가 되냐. 돈 안 쓰고 떼어먹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돈 더 쓴 게 문제가 되며 그리고 우리 돈 들여서 행사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어느 속기록에 나와 있나요? 그것도 같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3번부터 해가지고요. 9번까지 있는데 8번 같은 경우에는 속기록이 안 나옵니다. 8번은 이것과 관련돼서 모 기자분께서 취재를 가셨습니다. 그 취재하러 간 기자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8번은. 그래서 이 3번부터 9번까지 중에 8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네. 예, 저는 지금 오늘 참석한 스님들이 약 25분 스님으로 제가 네네. 지금 파악이 되고요. 네네. 25 스님께서 최원석, 임채성 두 분을 공격하고 계셔요. 네네. 예, 그러지 마시고 25명이라면 시장이나 의장을 두드려 부셔야지 어째 그 연약한 두 사람만 공격을 하십니까? 물론 시의원이나 모든 사람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제대로 썼나 안 썼나는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예? 또 잘못 썼으면 시정해야 되고 또 부족하면 도와줘야 되고 그런 시의원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만 공격하지 마시고 시장과 의장을 올바르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셔요. 그 부분은 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격이라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명을 했고 그 해명이 관철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바로잡고 싶고, 시장님이랑 의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스님들이라는 성품 자체가 관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걸 극도로 꺼려합니다.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상당한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여러 스님들이 와 계신 겁니다. 25분 중에 한 20분 정도는 정말 안 오고 싶으셨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부정한 발언을 바로잡고자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저희 포인트를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교계가 엉터리 서류로 시지원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다 시행정이나 이 국가행정을 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불교사업연합회가 엉터리 서류로 지원금을 받아낸다는 거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엉터리 서류로 지원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엉터리 서류에 대해서. 두 번째, 시 지원금을 유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의 시에서 나온 시 지원금을 저희가 전용했고 횡령했다는 뜻이 됩니다. 공금 횡령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계시는 스님들 전체가 다 사업연합회 소속입니다. 사업연합회 소속 스님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시의 이 행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고 절에서 기도하시고 수행하시는 분들 관심도 없습니다. 횡령에 대한 멘트 자체가 엄청나게 스님들한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표현은 이 사업연합회 스님들 전체에 격을 모독한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기 수십 명이 나와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직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압력이고 어떤 부분이 압력이 아닌지를 가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스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청이나 면사무소 찾아가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공직자한테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어떤 압력을 어떻게 행사하는 걸 아시고 압력 행사라는 표현을 과격하게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압력 행사에 대해서 불편한 내용을 아시거나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그 압력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 될 일이지, 사업연합회 전체가 압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지원금을 받아냈다. 지원금을 받아냈다고 치자고요. 그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금이 상승되든가 과하게 올라가든가 없던 지원금이 생기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원금이 동등한 지원금이 계속 지원되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2023년에는 지원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압력을 행사했는데 지원금이 삭감이 되면 압력을 잘못했던가 안 했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성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비판받을 수도 있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이나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확인을 하시고 사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비판이나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금 횡령이나 엉터리 서류나 압력이나 이런 내용을 사실 확인조차 전혀 없이 시의 어떤 대표자라는 분이 공식적인 시의회 발언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행위로 발언을 하는 것은 본인도 분명히 그 발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여부를 알고 발언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격이 아니고 대응 및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요. 예, 추가로 잠깐만요. 제가 보면은 규탄한다고 이렇게 팬카드가 걸려 있는데, 오늘 뭐 그냥 규탄하고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추후 대책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웬만하면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끝나고 나면요, 저희는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고요. 법적인 조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추가로요. 그것만 공격이라고 제가 시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의장님이나 시장님 상대로 그 협상이라든가 기타 시정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분들과 협상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단어들이 정확하게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은 아닙니다. 훨씬 더 깁니다. 근데 그것을 짧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몇몇 단어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결국 이것이다. 그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두 의원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사실을 존재로 한다면 네. 교육의 입장에서 상당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단체 물론 이 사람 여기 있는 의원들은 자기는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어떤 맥락과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또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함에도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육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처음에 만약에 이제 윤채성 의원과의 최원석 의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이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렇게 자신의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미숙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면 사과 표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실지. 저희 불교국에서는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회하면 받아주라. 누군가가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본인이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는 몰랐다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을 안 후에 진정으로 참회. 저희는 그걸 사과라고 흔히 하는 말로 사과나 용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참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회하면 잘 받아주라. 계율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희가 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끝장을 보겠다. 저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러한 어떤 답변 내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저희에게 그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설득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 충분히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본인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보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 근거로 인해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행위를 하려고 준비하던 게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낮에도 이 세종시 국민의힘 관련된 분하고 대화를 나눈 사례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시냐면 그분들께서 물론 이제 선호가 바뀌었다고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내용을 아시려고 했으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기 전에 그런 의사를 밝히셨던가 어떤 제스처가 있었으면 이 자리가 지금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대신해서 조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하겠습니다. 이 일이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요. 가장 먼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기자에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 이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만 그분이 모 의원님을 만나셨더라고요. 만나셔가지고 대화를 하셨고, 근데 그 대화 속에서 그분이
그냥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만남을 요청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중간에 저와 만남을 주선하셨던 분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 아, 이 사람은 그냥 변명하는구나.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만나서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와서 근데 지금 여기 와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닐까요? 그거 자체가 본인 얘기를 좀 가볍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분 변명의 자리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만들어 드려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말을 해도 확인 안 되면 아, 예,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그건 개인적으로 가서 알아보셔야죠. 조용해요. 저 앞에 가서 네. 하시든가. 아이 기자들 아무 저희도 소리 마라. 신고해요. 네. 이 정도에서 오늘 그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속기록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적인 조치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법적인 각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원치는 않지만 끝까지 변명하시고 끝까지 회피하신다면 저희가 이거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이것으로 모두 여쭤볼게요. 마치겠습니다.